자, 반갑습니다. 정의뇌박 이재원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 ADHD 또 자폐장애 이 둘 간의 차이점이 뭔지, 그래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오셔서 저는 우리 아이가 ADHD지 자폐장애는 아닌 것 같은데 자꾸만 뭐 어린이 선생님은 자폐장애 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고 이렇게 좀 속상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러면은 뭐 어떤 분은 저희 아이는 그러면은 자폐장애도 있고 ADHD도 있는 거냐, 두 가지 병이 모두 다 있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자, 엄밀하게 이야기해서 이제 ADHD와 자폐장애는 다른 병이고요.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는 모든 병이 다 산만함을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신과 진단이 이제 증상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산만한 아이들을 몽땅 다 모아놓으면 그 중에는 정말 전형적인 ADHD와 관련된 아이들도 있는 거고, 그 중에는 자폐장애와 관련된 아이, 뭐 지적장애 관련된 아이, 그 다음에 뭐 뇌손상이나 이런 거에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군들이 모두 다 ADHD라고 하는 진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럼 모두 다 ADHD 치료제를 썼을 때 다 도움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ADHD 치료제를 썼을 때 오히려 더 증상이 나빠지는 이런 경우도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가장 이제 전형적인 ADHD의 경우는 그냥 우리 뇌가 발달하면서 사람이 갖고 있는 기능이 뭐 몇천 개, 몇만 가지 뭐 이렇게 될 텐데, 그게 모두 다 똑같이 일정하게 발달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마다 그런 게 모두 다 달라요. 이 다른 이유는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요, 환경적인 요인도 아마 있을 거예요. 이 ADHD는 전두엽의 발달이 좀 늦어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러 연구를 통해서 뇌에 MRI를 찍어서 자라나는 아이들 중에 ADHD가 있는 아이들, 정상 아이들을 비교를 해봤더니 ADHD 진단을 받는 아이들의 전두엽 그 피질 두께가 더 얇다는 거예요. 그만큼 발달이 느리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 환경적인 요인, 유전적인 요인 모두 다 가능해요. 주로 이 격차가 많이 벌어지는, 그래서 이 연구에서 보게 되면 격차가 아주 심하게 벌어지면 한 5년까지도 이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에 한 클래스에 모여있는 아이들 중에는 이렇게 놓고 보셔야 돼요. 어떤 친구는 한 2.5년이 빠르고 어떤 친구는 2.5년이 느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결국 격차가 한 5년이나 되는 친구들을 몽땅 다 한 클래스에 모아놨으니 이게 능력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좀 느린 아이들이 항상 손해를 보게 돼요. 왜냐하면은 다른 아이들은 이미 전두엽 발달이 어느 정도 올라와서 노는 레벨도 좀 틀릴 거고, 서로 소통하는 레벨, 또 다른 친구들의 마음을 읽는 레벨도 훨씬 더 뛰어나게 되는데, 그런 게 뒤처지는 아이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친구들은 왠지 그 아이들 무리에, 노는 무리에 끼기도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걔가 들어오면 얘가 한 템포 항상 늦고 이해도 잘 못하고, 그래서 전체적인 재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점점 이제 왕따 아닌 왕따처럼 이렇게 점점 그룹에서 소외가 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뇌 발달이 그냥 조금 늦은 이유인데, 이게 옛날에는 사실 뭐 저희 때만 해도 좀 늦는 아이들이 있었고 그냥 데리고 노는 이런 분위기였는데, 사실은 지금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초등학교 저학년 이때가 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지는 시기거든요. 이동안 온갖 트라우마를 다 받게 돼요. 나는 좀 뭔가를 못하는 사람, 뭔가 좀 힘들고 뭔가 어렵고 나보다 굉장히 빠릿빠릿한 아이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게 자꾸만 공격을 받게 되면 아이들의 마음이 조금씩 삐뚤어지는 거죠. 그래서 ADHD는 사실은 집중력을 올려주는 치료 쪽보다 사실은 심리적인 상처를 받지 않게 만들어주는 치료 쪽이
더 바람직한 접근이에요. 더 바람직한. 그래서 어떻게든 아이의 능력을 좀 이런 치료제나 이런 것들로 조금 올려서 이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비슷한 레벨의 상호작용을 하면서 심리적인 상처를 받지 않게 만드는 게 사실은 ADHD 치료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치료가 되지 않고 방치가 되게 되면 결국 상처받고 또 다른 아이들보다 잘 못하니까 자꾸만 조급해진 마음에 막 뭔가 산만한 행동 이런 것들이 습관화되고 몸에 배어서 그게 성인기까지 이어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이런 거를 이제 성인 ADHD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ADHD에 대한 개념은 이 전두엽 발달이 좀 느려져 있다. 근데 이게 청소년기 때 다 따라잡게 발달합니다. 그래서 ADHD 문제가 심한 친구들은 어렸을 때 뇌파를 찍으면 전두엽 부분만 딱 이상이 나타나요. 전두엽 부분만 발달 지연이나 이런 패턴들이 나타나고 청소년기가 되고 성인기를 이제 점점 가만 갈수록 뇌파상의 패턴은 아주 두드러지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자폐장애는 그거와는 조금 다릅니다. 뇌파만 봐도 자폐장애는 뇌 전체적인 이상을 동반을 해요. 그래서 제가 뇌파 많이 보여드렸지만 뇌가 전부 다 이제 뻘겋게 되어 있는 이런 뇌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두엽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이상이 생겨요. 근데 전두엽에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산만함은 공통된 증상이에요. 산만함은. 그래서 이제 산만한 상태가 이제 똑같이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다만 자폐장애에서 산만해지는 이유는 불안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요. 불안에 관련된 회로가 막 작동하기 시작하는 18개월 이후부터 아이가 퇴행이 된다든지 좀 뭐 말을 그다음부터 안 하고 또 혼자 놀게 되고 있게 된다든지 이런 경우를 꽤 많이 보게 되는데 그게 불안의 회로가 불안과 관련된 회로가 막 작동하는 시기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폐와 비슷한 증상들 특히 이제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게 이제 줄어들게 되고 혼자만의 세계로 빠지는 그래서 불안도가 높기 때문에 또 이 불안도가 높은 상황을 좀 회피할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형태의 어떤 행동들이 나오게 돼요. 금 같은 거 안 밟는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길거리 가면 보도블럭 있는데 이제 금을 밟으면 안 될 것 같고 그게 뭔가 나한테 불안함이 있을 것 같다라는 어떤 생각 이거를 막아주는 행동이 금을 안 밟는 행동인 거죠. 이런 비슷하게 이 자폐 아이들도 불안도가 너무 높으면은 이거를 이 불안도를 취소하는 오는 불안도를 낮춰줄 수 있는 어떤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게 이제 상동 행동, 자극 추구 행동 이제 이런 행동인 거죠. 이런 행동들이 이제 나타나면서 좀 일반적인 발달을 하는 아이들과는 조금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폐장애가 있는 아이들한테 ADHD 치료제 물론 전체적인 뇌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발달을 조금 가속화시켜주는 의미의 스티뮬런트를 쓰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나 많은 수에서 이 불안도가 높기 때문에 이 스티뮬런트가 사실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폐장애가 있는 경우에 ADHD에서 사용하는 스티뮬런트를 사용하게 되면 더 불안이 더 올라온다든지 어떤 문제 행동이 더 많아진다든지 너무 뭐 업이 된다든지 하는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 근본적인 원인이 좀 틀리기 때문에 증상이 비슷하면은 똑같이 ADHD 치료제로 치료가 될 것 같은데 실상은 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ADHD, 뭐 자폐장애 이런 문제들이 아마 좀 많이 혼동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해드리는 차원에서 정말 전형적인 ADHD가 어떻고 전형적인 자폐가 어떻고 이걸 비교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좀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